이슬람교를 국교로 불교와 힌두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계 62%, 중국계 22%, 인도계 7%가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대한민국 면적의 3배나 되지만 인구는 3280만 명인 국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천연고무, 주석, 파묘 수출국 말레이시아. 6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과 광업 등 1, 2차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말레이시아가 그동안 공격적인 제조업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모두 제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만원을 돌파해 동남아에서 3위, GDP는 438조 원으로 최근 싱가포르를 제쳤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비교적 양호하게 통제해왔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3월 초에 말레이시아 확진자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그쳤죠. 자, 그런데 일본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일본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말레이시아인들의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부러 늑장 검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동남아 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 마사우미 이시이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일본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호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위기를 안겨준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죠. 한국의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 내 대규모 확산을 막아준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한국이 진단키트 5만 개를 보내주었고 사라왁주와 사바주에 1만 개씩, 조르주와 쿠알라룸푸 공항에 1만 5천 개씩 분배했다. 이번 주말 10만 개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100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민감도는 84.4%, 특이도는 100%였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모두 찾아낸 결과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니 6월 말부터 확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 청정 국가인 뉴질랜드와 브루나이를 포함해 한국과 국경 개방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19를 잠재운 중국보다 한국을 먼저 택할 만큼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에는 기적 같은, 일본에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0억 링깃, 우리 돈으로 31조 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 사업. 말레이시아 구간 335km, 싱가포르 구간 15km로 총 35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 사업은 원래 중국과 일본 중 누가 따낼지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 건설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들이 말레이시아로 날아가 적극적인 로비를 했고, 특히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에 서한을 보내며 말레이시아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에 중국이 투자를 약속하겠다라고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JR 동일본, 중국의 중국중철과 중국철로, 프랑스의 알스톰그룹, 독일의 지멘스 등이 참여했지만 당시에는 JR 동일본과 중국의 중국중철 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 예상됐죠. 자, 그런데 최근 이를 완전히 뒤엎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시간이나 걸렸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동 시간을 90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젝트, 쿠알라룸푸 싱가포르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가 올해 12월 31일로 연기되어 버렸죠. 카우 분완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수석 장관이 편지를 보내었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최종 연장에 합의했다. 변경 사항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 중 한 곳을 고르려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한국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현대로템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요청한 것인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총리의 현대로템 방문 이후 중국과 일본에 기울었던 판도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1973년 말레이시아에 처음 진출한 한국의 현대로템은 두터운 신뢰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지하철과 전동차를 공급했고 2년 뒤 개통되는 말레이시아 MRT 2호선 무인 자동차를 무려 232량 제공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인 전동차를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죠. 필리스 버몬트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아세안 어느 나라에서도 반한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중국 산샤댐에 대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올 초만 해도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회생을 노리던 아베가 홍콩 사태 이후 완전히 미국 측으로 태세 전환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최근 중국 순찰선이 센카쿠제도 중국명 조호도에 100일 연속 이상으로 침범하자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 싫은 것은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큰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저주 섞인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메이저 언론들까지 산샤댐을 이용해서 노골적인 혐중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하니까 흥미로운 보도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유명 우익 언론인 현대비즈니스는 공포의 부정적인 유산 산샤댐은 결국 폭파로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산샤댐은 원래부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국 청와대의 황만리 교수는 산샤댐 계획에 강력 반대를 했었다는 예를 소개합니다. 황만리는 제방붕괴, 침수, 기후변동, 지진 빈발에 주열 흡충이라는 기생충에 의한 만성질환까지 생긴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산샤댐은 폭파로 철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현재 중국에는 98,000개의 댐이 있는데 그중 82,000개의 댐에 결함이 있어 제거하거나 보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산샤댐도 포함된다고 하며 1975년 태풍 니나의 직격에 86,000명이 익사, 수해에 의한 역병과 식량 부족으로 24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국가 프로젝트로서 체면을 따지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샤댐을 폭파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나비 효과로 트럼프의 옥수수를 아베가 산다고 했다가 뒤통수 쳤었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이 사게 된 일도 생겼네요. 현대비즈니스는 산샤댐 보도를 계속하는데 현재 중국 당국과 언론은 홍수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만 하나도 못 믿을 내용이어서 실제 피해는 훨씬 큰 상태이다. 양자간 유역은 최대 식량 생산지인데 그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은 침수 피해를 받은 농경지가 중국 전체 농경지의 2.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30% 이상이다. 몇 년간 풍년으로 정부는 식량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못 믿겠으며 정부와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로 실제는 비축된 식량이 없다. 그래서 식량 부족을 예견하고 7월 10일과 15일에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300만 톤가량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올 1월에 미중 무역 협상으로 중국은 20조가량의 미국 상품을 더 사기로 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 유예를 해주기로 한 협상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홍콩 사태 이후 미중 관계를 보면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로 옥수수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옥수수를 구매한 것은 그만큼 식량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8월까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식량난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인지 바람인지를 주장합니다. 중국 발표는 못 믿겠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 기사는 오직 중국을 까기 위해서 거의 모든 내용이 추측, 아니 바람을 근거로 작성한 것 같기도 하네요. 7월 중순에 미 상무부와 중국이 수백만 톤의 옥수수 계약을 했다면 최소 몇 달 전부터는 협의한 결과일 것 같은데 중국은 몇 달 전부터 기록적 폭우와 농경지 침수를 다 예측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대표 우파 전문지 JB프레스에 부실공사 다발 3개의 위험을 뿌리는 1대1로라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현재 산샤댐의 위기는 중국 토목의 부실공사 때문이고 양자강 라인의 각성에서는 매년 제방붕괴 사고가 일어난다. 원인은 관청, 건설업자, 감독기구 모두 부정부패했고 토목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1980, 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의 붕괴 사고가 빈발하는데 중국에서는 신축 건물의 수명은 30년 미만이다. 케냐,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대1로의 토목 공사를 하는 나라들에서 교량, 건물 붕괴나 중국 업체들의 부정부패로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 1대1로의 핵심 사업인 토목 건설 사업은 부패 체질, 안전경시, 미숙한 건설 기술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고와 환경 파괴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산샤댐으로 시작해서 1대1로를 이렇게 연결하는군요. 무슨 지정학, 전략학을 한다는 이 사람은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1975년 태풍 니나로 24만 명이나 희생된 일을 계속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연도별로 산샤댐은 절대 안전하다며 한 말을 전하는데 2003년에는 1만 년, 2007년에는 1000년, 2008년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홍수가 아니면 안전하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산샤댐의 홍수 방지 능력도 유한하다고 꼬리를 내리다가 2020년 올해는 블랙스완이 일어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중국 당국의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표현을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 비하면 중국은 미개하고 토목건설 수준이 후진적이다라는 맥락으로 얘기하는 건 자기 맘이겠지만 과거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현재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표현을 자제하지 않고 신나서 비웃는 분위기는 중국이 싫다고 해도 유명인인데다 방송이라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는 기분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최근 중일 관계와 맞물려 전체적으로 중국 산샤댐에 대해서 고소하다며 비웃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샤댐이 진짜 붕괴된다면 중국이 모든 책임을 일본에 전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중화권과 일본에 퍼지면서 일본인들이 가뿐싸 즐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그 이후로 2000년 산샤댐 건설 프로젝트의 2단계 공사에서 미쓰이 물산을 통해서 현 일본 제철인 스미토모 금속이 수압 철관용 강판 4600톤을 수주했는데 품질 검사 결과 충격에 대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했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후 2017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 고베 제강의 품질 데이터의 변조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중국 언론들은 이런 일본 제조업 전반의 부정을 17년 전에 이미 산샤댐용 강판 납품 시 중국인은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내어 온라인에 많이 퍼졌고 이번 수해가 본격화할 때도 산샤댐을 검색하면 일본 강판 불량이라는 내용이 종종 검색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12일 시진핑이 수해 대책 및 재난구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자 이를 계기로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 당국은 산샤댐에 대해 이런저런 불안한 소리가 나오는 기록을 삭제하고 보도도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 정부는 일본의 강판 불량 사건을 다시 확산시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산샤댐 붕괴는 실로 대참사이니 중국 정부도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외부인 일본에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신문은 당시 불량 문제가 있어서 상호 합의하에 대체품을 납품했고 2003년 산샤댐의 3기 공사 때도 다시 강판을 수주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 제철에 문의했지만 가정에 의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고 당시 불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만방송에서도 마에다 건설이라는 일본 회사가 산샤댐의 기술 컨설팅에도 참여했었고 일본 제철의 불량품 문제도 같이 다루면서 일본에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불량품에 대해 대체품도 납품했고 다음 공사 때도 수주했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으로서 두려운 것은 그런 내용 자체가 퍼지게 된다면 일본의 수치였던 2017년 고베 제강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고베 제강 데이터 날조 사건은 무려 40-50년 전부터 알루미늄과 구리, 철강 제품까지도 품질 데이터를 조작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수출을 했었던 것이 밝혀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신칸센, 자위대기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우주로켓, 발전소 등 일본뿐만 아니라 GM, 포드, 영국의 고속철도, 보잉, 비행기 부품에 세계 각지의 교량 등에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리콜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 크게
불거졌었고 미 법무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담당 부서가 사기 담당이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동안 기술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포장되었던 일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어찌어찌 협상이 잘 되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당시에는 일본 제조업체 전체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있었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팩스로 집계하고 그야말로 무수한 삽질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고베제강의 고의적인 조작, 즉 일본인들의 비양심과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아베는 청년 시절 고베제강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무 시절 자신의 일화를 일본의 사회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연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베제강소 신입사원 시절 수치 입력하는 걸 실수해서 길이가 부족한 파이프를 대량으로 제조한 적이 있다. 해고된다고 생각했었지만 별일 없이 무사히